마지막 날이네요. 7월 31일 목요일 10시 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3K니까 3,000명 정도 입장하셨네요. 날씨도 무더운데 부지런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국에 계신 메타이프 그룹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메타이프 회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0시 강의를 진행을 맡은 강사 강용수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메타F, 저희들 회사는 메타F 그룹입니다. 메타F 그룹이고,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가상 현실, 가상 공간에서 실현해 가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상과 앞으로는 모든 게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생활이 영위가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 가는 기업, 메타 F 그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다들 아시죠? 철은 철인데 가장 단단한 철을 뭐라 부르죠? 예, 지금 막 들립니다. 강한철.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시죠? 이 철은 부러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단단해서 강한 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형사과 범죄 관련된 부분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경찰청 업무를 마치고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검색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의 법무팀장, 게임사업본부의 법무팀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게임 관련된 부분을 맡다 보니까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인 노하우를 다 갖고 계셨다. 이렇게 보시고요. 초기에 인터넷이 발달될 때는 검색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또 네이버가 이렇게 또 2차로 또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야후 코리아는 자동으로 철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고, 어쨌든 야후 코리아도 있었지만 야후 재팬이라고 있었어요. 일본 시장에서는 그 유명한 손정희 회장이 야후 재팬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M&A 그리고 투자 전문 회사로 크고 있죠. 그래서 이 야후 코리아를 마치고 나서 메가 드림즈, 그러니까 야후 코리아 게임 사업 본부에 계신 멤버분들이 회장님, 게임 회사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하니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메가 드림즈라는 합법적인 게임 회사를 운영을 14년간 합니다. 하면서 매년 1,000억 이상씩 수익을 냈으니까 14년을 했으니까 거의 많이 낼 때는 전체 한 2조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그리고 합법적으로 수익을 가져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불법적인 건 아시죠? 옛날에 그 마늘밭 사건도 이런 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마늘밭에다가 묻어두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신 거죠. 우리 회장님은 합법적으로 돈을 버셨다 이래 보시고, 그리고 JM 마이닝을 해가지고 코인 채굴에서도 운영하셨고, 그리고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협회 부회장으로도 지금 현재 재직 중에 계시고, 2022년 1월에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 그리고 이 가상 공간에서 경주마 게임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한 게 2022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6개월 전에 아마 진행을 하셨고, 준비 기간을 다 계산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패스티스트, 이게 거래한 메이저급 거래소죠. 거래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메타이프 그룹 회장님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좋은 소식이 올라왔죠. 중요한 거는 우리 회장님께서도 메타패스티스트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까지, 플랫폼을 운영할 때까지 그 전에 아이디어를 P2E 게임,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인 엑시 인피니트를 보게 됩니다. 엑시 인피니트가 자산이 한 50조 정도를 만드는 걸 보면서 이 메타패스티스트 플랫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필리핀에서 MOA가 체결이 됐죠. 그게 왜냐면 비바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비바 엔터테인먼트는 엑시 인피니트 게임을
인플루언서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50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 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네이버의 파워 블로그, 그리고 중국에 얘기하면 왕홍 같은 그런 엄청난 파워를, 그러니까 팔로우를 갖고 있는 멤버들이 400명을 갖고 있는 게 비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400명이지만 한 사람당 팔로우가 100만 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계산치가 4억 명이, 그러니까 필리핀 시장을 능한 동남아 시장까지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시장이죠.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벤더 패스티스트를 홍보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를 어제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완료됐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만 남아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메타 S 지주형 토큰이 지금 77.7달러를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으니까 원화를 계산하게 되면 10만 8천 원 정도 돼요. 자, 우리의 시가총액은 2억 개를 계산하게 되면 20조를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 S 토큰을 빠른 시간에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남아있죠. 자, 메타 F 그룹입니다. 메타 F 그룹은 10여 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메타 패스티스트,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경마 플랫폼에 NFT, P2E 경주마 게임 생태계가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빠른 속도로 회원을 모집하는 게 플랫폼의 위력이다. 메타 패스티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 F 익스체인지 메이저급이죠. 메이저급인데 현재 32종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 메타 S는 어떻게? 주주형이면서 STO 증권형 주식형입니다. 우리는 이 배당을 받는 그런 토큰도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77.7달러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타 S 그룹의 홈페이지죠. 메타 S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들어오게 되면 메타 S에 대한 매일매일 이익에 대한 저기 보고서가 올라오고 그리고 매달 초에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다 오픈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투표권 행사도 있는데 다오라 그러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자율 조직, 자율 의사 결정 조직. 우리 회사에도 6분이 계시죠. 물론 뭐 지사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의사 결정에는 6분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타 F그룹 필리핀이 됐습니다. 필리핀이 우리가 베트남에 본사를 두면서 필리핀에도 본사를 두고 있지만 베트남도 있지만 필리핀은 거의 게임의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시작했지만 필리핀에서 꽃을 피웠다. 어제 이제 비바 엔터테인먼트랑 MOU 계약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해가지고 필리핀 시장과 나머지 동남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메타 F 그룹이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도 이제 진출을 해야 되겠죠. 미국은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미국을 진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지만 미국을 진출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 발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미국 글로벌 법인이다. 그러면 되고요. 플로리다 주에 이제 토지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각 주마다 미국은 라이센스를 다 확보를 해야만이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글로벌 법인을 설립했다 보십니다. 자, 메타 MCC 그룹. 여러분들 그 크립토 카드 현재 잘 쓰고 계시죠? 저도 일전에 써보니까 아주 매끄럽고 문제없이 잘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라오스의 JDB 은행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가 아니고 아시아 전체 그 카드 발행에 대한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동남아 시장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암호화폐를 탑재해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회사의 몫이고 이 수수료 역시 메타 S 토큰을 갖고 있는 회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서너 개가 더 많은 계열사가 있지만 이게 메인이 움직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베트남 법인 관련된 약정 문서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저 타이틀을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 이렇게 우리가 많게 나열을 하지만 간단하게 나열해야 되면 이 정도로 나열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시대는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지금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한국에서도 발행을 했었죠.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발행했는데 4월, 5월, 6월까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스탑돼 있습니다. 자, 개발비는 한 500억 원이 투자됐지만 CBDC는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스탑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민간 은행이나 민간 기업에서 낼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는 코인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CBDC를 내려놓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코인 탄생 배경과 코인 발전 방향. 자, 코인 탄생은 이제 앞으로 코인 발전 방향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2008년 이렇게 표현해놨죠. 2008년은 어떤 이제 시대적으로 어, 저기 큰 이제 사건이 있던 시대예요. 자, 2008년까지 미국의 경기, 주택 경기는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리만 브로더스라고 2008년까지 어떻게 주택담보대출을 80% 이상씩 이렇게 해준 그런 케이스가 있고 2008년 이 이후에 어떤 문제 있었냐면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가 리만 브로더스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죠. 모기지론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하니까 경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40%밖에 못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리만 브로더스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한국에도 어떻게 세계 금융은 어떻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자본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에서는 종은행, 평화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형 금융들이 합정연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됐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형 금융을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탄생했는데 2009년에 1월에 9장의 논문이죠, 논문. 논문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암호화폐 시대의 논문은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표현합니다. 백서는 어떻게? 흰 종이란 뜻이죠. 흰 종이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그리고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면 사업 계획서를 만드시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게 백서다.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진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나올 수도 있죠. 변동이 나게 되면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게 백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맞았었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가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달러를 확보하든지 미국의 국채를 그 지급 준비금 양만큼을 확보해야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접어들었고 주로 이제 미국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 테더 많이 들으셨죠? USDT. USDT는 사실 미국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번에 서클이라는 회사랑 미국의 거래소 중에 1등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가 있죠. 두 회사가 합작해서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발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USDC 형태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회사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를 맞았었고 트럼프 쪽에서도 만들었죠. 트럼프에서는 USD1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어떻게 스테이블 방식으로 간다. 한국에서도 어떻게 미국의 눈치를 약간씩 보고 있지만 어떻게 어, 카카오페이에서 만들든지 삼성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삼성에서도 어떻게 기업이 참여하는데 단 지급 준비금만 준비되면 그 양만큼의 코인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 같은 데도 만들게 되면 이익이 많겠죠. 삼성은 언제 현대 스마트폰이 그 2억 명 정도 아니다 20%전 세계 점유율이 20% 정도 되니까 80억 명 중에 보게 되면 16억 명이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삼성에서 만들어내면 이 폰석에 전자지갑으로 탑재해서 쓰는데 편리하겠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노리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삼성에서 만들게 되면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됐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삼성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200여 개의 기업에 전 세계로 나가 있는데 월급날 되게 되면 각국의 화폐로 결제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삼성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이 되면 어떻게 굉장히 편리하겠죠. 월급 주기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근데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각국의 다국적 기업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매일 정사를 해가지고 월급을 계산해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블록체인 시대가 왔으니까 굉장히 삼성 쪽에서는 고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트럼프는 말 그대로 미국은 말 그대로 연준이라고 있습니다. 연준.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가 연준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미국 정부는 그 달러를 빌려가지고 그럼 빌리게 되면 채권이 발생되는 거죠. 채권이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미국이 왜냐하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회사에 국가에 문제가 되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습니다. 발행하는데 국채를 갖고 있으면 연 4% 정도의 또 이익금을 또 이자를 가져가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은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정부인데 중앙은행을 컨트롤 못하는 그런 그림자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략 자산을 비축해야 된다. 비트도 비축해야 되고 이더, 리플, 에이다, 솔라나 이걸 비축해서 비트코인이 만에 하나 어떻게 3억 원을 능가하게 되면 미국의 현재 부채 비용이 6경 정도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금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 시간 속에 흘러왔지만 비트는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죠. 실제 아날로그 금 시장을 추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는 앞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이 최고 많은 데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북한. 북한은 투자한 돈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주로 이제 해킹을 통해 라자루스 해킹팀들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일 때는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 해가지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지배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시대를 지나, 3차 산업혁명,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맞으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았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우리 회사의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코인 시대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게임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여러분 블록체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뭔지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 집이 촌에 보게 되면 농촌을 보게 되면 다 저기 기와집이라든지 스레트집이 없고 초가집이 많았었죠. 지붕 개량 사업, 주택 개량 사업 하면서 벽돌 블락을 많이 찍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블락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블락이라고 불리워지는 단위의 데이터를 묶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있죠? 분산 저장하는 기술은 말 그대로 서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회계 잔고가 남게 되죠. 근데 회계 잔고 중에 보면 분산 공개 원자 그러니까 탈중앙화 중앙화되지 않고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을 못 믿겠다 우리끼리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해킹이 안 된다는 게 팩트하고 위변조 우리가 서류를 위조 변조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친다든지 속임수를 부린다든지 조작되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설계되어 있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중 지불이 안 되고 복제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뭐 이제 중앙은행을 못 믿으니 우리끼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피어 투 피어 방식의 익명성. 이게 우리가 돈을 송금하게 되면 꼬리표를 달고 움직이지만 누구누구 수취인이 이름이 나오지만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전자지갑만 연동하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산 공개 원장은 회계 장부인데 이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중앙화. 이게 중앙화는 폐쇄 원장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 폐쇄 원장이다. 그리고 일반 게임 시장도 보게 되면 이 중앙화되어 있는 게임 시장에는 수익 모델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이 게임 회사들은 이게 게임 아이템에 대한 수익을 우리한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수익으로 다 가져가는데 이게 탈중앙,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이죠. 탈중앙으로 하게 되면 공개 원장이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NFT P2E 시장에서는 참여자들한테 참여하게 되면 경주마이의 우승 상금이라든지 배팅 금액을 다 돌려주는 게 P2E, NFT P2E 시장이다. 이게 이제 탈중앙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NC나 넥슨이나 맨마블에 들어가서 게임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코인하고 토큰,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메타에스는 토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코인이란 이름인데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코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동차 엔진 같은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엔진에 관련된 언어라 암호와 관련된 기술이 기반돼야만이 된다. 그리고 이 엔진 위에 올라가는 게 메인넷이다. 메인넷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엔진도 갖고 있고 메인넷도 갖고 있고 코인이 생산되면 여기에 부합적으로 생산되는 게 토큰이다 보시면 됩니다. 토큰은 어떻게 생산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되면 토큰을 생산할 수 있고 코인은 어떻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집을 짓는데 어떻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엔진 개발하는 기술 그리고 메인넷을 완성하는 기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술 엔지니어와 자본이 투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코인의 맨 엔진 기술로 나와 있는 게 현재 8개 정도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산업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7개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 엔진 그러니까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인넷이 있습니다. 메인넷. 여러분들이 이더넷은 ERC 20 기반으로 토큰이 많이 생산됐었죠. 그리고 BNB가 어떻게 이더 기술의 EVM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더넷 버추얼 머신 기술을 탑재해서 엔진은 없지만 메인넷을 만들어낸 게 BNB다. 이런 게 이제 나온 게 트론도 동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메인넷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엔진은 없으면서 메인넷 기반으로 하는 뭐 폴리라든지 그리고 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메인넷 기반이다. 이게 지금 128개가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인의 시대 현황으로 한 10년 지났지만 10만 원 이상 되는 코인은 지금 현재 9개고 우리 메타 S 토큰이 오늘자로 10만 8천 원이 되었으니까 지금 10번째 10만 원 이상 되는 게 등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많이 흘러왔지만 비트, 이더, 비트 캐시 그리고 뭐가 있죠? 솔라나 BNB 제가 알고 있는 건 저 정도인데 여기 한 개 메타 S 토큰이 10번째 등극했다. 그리고 만 원 이상 되는 게 현재 존재하는 게 39개다. 이거는 코인 마켓 캡에서 이제 확보된 자료입니다. 자, 주식시장과 코인 거래소 시장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대부분 되면 아침에 문 여는 시간, 아침에 개장하는 시간, 문 닫는 시간,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소의 시간은 24시간 365일 풀로 가동이 되죠. 쉬지도 않습니다. 숨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가는 게 코인 거래소다 보시면 되고 일반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주식 가격이 상승폭이 일정량 이상 올라가든지 일정량 이상 하락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왜?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든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어떻게 안정감을 찾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너무 뜨거워든지 너무 폭락하게 되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 현상이 있는 반면에 코인 거래소는 일시 정지가 없습니다. 흥분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5천만 원 가든 3천만 원을 상승하고도 아무도 누군가가 붙들고 잡지 않는다. 이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과 코인 거래소 시장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코인 거래소의 KRW, 코리아 레이트 원, 그 KRW라고 표현하죠. 원화 거래소가 5군데가 있는데 한국 코스닥 시장을 추월했다. 결론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코스닥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코인 거래소에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더 빠르다 보니까 모든 금융 자본이 코스닥이 아닌 코인 거래소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 그 유명한 금융 월가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렇게 하지만 월가입니다, 월가. 금융이 움직이는 그 지역이 월가인데, 월가에서 어떻게 거래소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는데, 수수료 수익이 어떻게 거래소 시장으로 다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도 잠들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24시간 풀로 가동해서 주식시장에 흐르는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시장이 좀 바뀌고 있죠. 그죠? 코인 시장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무조건 상승합니다. 우리 메타S 토큰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태계가 없게 되면 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상장되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대부분 많이 겪었죠. 상장합니다 하면 상장의 초기에는 경험이 없을 때는 상장하면 상장합니다 하는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매수 세력이 없고 매도 세력만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코인이 폭락하고 저 땅 어디에 지하 20층까지 빠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놓은 생태계 메타 S 토큰이다 보니까 이게 불 붙는 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장이다. 여기 이제 불장이라고 표현해놨죠. 불장. 불장은 이게 BULL, 이게 황소란 뜻이에요. 황소는 이게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황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뿔로 쳐받아 올리게 되면 상승장을 기대한다.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하락장도 있죠. 그죠? 하락장은 베어장, 이게 고음이란 뜻이고, 고음은 앞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서 내리는 장을 하락장,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불장을 기대하죠. 그래서 메타 S 토큰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게 되면 이게 지금 10만 원 넘어갔으니까 20만 원 되고 그게 남아있는 3천만 개가 판매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회사에서는 7, 80군데 거래소에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상장이 되고 마지막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면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 S 토큰은 현재 이게 20조인데 18조로 표현했네요. 18조의 시총을 갖고 있지만 이게 상승하면서 기대장을 갖고 있는 그런 장을, 불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메타 F 토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면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탈중앙화죠. 그죠? 지금까지 모든 건 중앙화입니다. 중앙화는 해커들이 들어와서 해킹을 할 수 있는데 중앙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중개기관이 중앙화에 있다. 은행 얘기하면 A, B, C, D라는 사람이 은행의 폐쇄 원장을 본인들만 볼 수 있죠. 중앙 서버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중앙화 방식인데 탈중앙 방식으로 하면 중간에 중개 기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차이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증권거래소 앞마당에 가게 되면 황소상이 딱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상소상은 뉴욕 증권거래소 앞마당에 있는 황소상이에요. 뿔이 날카롭죠, 그죠? 뿔이 굉장히 날카롭고, 여기 작은 사진도 보면 뿔이 굉장히 날카롭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여의도 보면 한국거래소죠. 한국거래소에 이게 황소가 뭘 쳐받아 올립니까? 이게 고음이에요, 고음. 옆에 있는 게 고음이고 이게 황소예요. 그러니까 황소가 어떻게 내가 상승장을 가야 되는데 왜 네가 이 시장을 끌어내려 하락장을 네가 왜 유도해 가지고 황소가 어떻게 고음을 쳐받아가 밀어내는 그런 그림이죠. 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황소와 고음의 싸움. 자, 이제 이게 메타에스 그룹, 우리 회사는 어떻게 리스크가 없고 부채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개념으로 볼 때, 투기는 어떻게 장기성으로 보지만 투자는 어떻게 중기와 장기로 보셔야 돼요. 큰 돈을 만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장기로 가져야 되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원, 20원일 때 갖고 계신 분이 30만 원 되면 다 팔아먹었죠. 어떻게 그때 안 팔고 계셨으면 어떻게 1억 6천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죠. 그래서 빚드나 이드나 어떻게 좀에 오르면 어떻게 금방 팔아먹는데 그게 봤을 때는 중기와 장기 개념으로 본 게 아니고 단기 개념으로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메타에스 토큰도 우리 회사가 계속 영속성을 가져가게 되면 메타에스 토큰은 어떻게 배당 주식형 그리고 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코인의 상승 가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메타에이프 그룹은 안정성에서도 강하고 수익성,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숫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현금화에 쓸 수 있는 환급성, 그리고 이게 수익이 좋고 안정적이면 어떻게 기업 경영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이걸 지속성으로 가야 되죠.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는 지속 가능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 문 닫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속성, 그리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확장성,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메타에프 그룹이다. 저희들은 마주, 주주, 점주, 그리고 이것도 못하게 되면 본인들의 산하 조직으로 해서 우리는 말사업이죠. 그죠? 말사업을 하고 있다. 말의 역사는 한 2700년이지만 대부분 왕들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분들은 그때는 이동수단이 거의 말이었죠. 말로 해놔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 회사에 우리 강한철 회장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영역이 하나 있는 게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칸이 왕이죠. 왕은 어,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 그 노획물,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표현하죠. 전리품의 왕은 대부분 많이 갔죠. 90% 정도 갖고 산하의 장수들한테 한 10% 정도 되는 게 본래 법칙인데 징기스칸은 거꾸로 생각한 거죠. 야,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과 노획물을 너희들이 90%를 갖고 그리고 10%만 나한테 바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장수들이 힘이 나죠. 근데 우리 강한철 회장님은 메타에스 토큰을 어떻게 앞으로는 주식보다도 더 가치가 높은 게 요즘 토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회장님이 90%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이 몇 프로 가졌다? 7%를 갖고 계시고 연구 개발진들한테 스탁 옵션을 또 줘야겠죠. 그래 연구 개발진들도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5%를 배정하고 나머지 100%, 2억 개 발행 중에 100%, 1억 7,800만 개, 1억 7,600만 개를 누가 줬다? 88%를 우리 회원들한테 드렸다. 그러면 회원이 회장님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분을 우리가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는 회사의 주인이죠. 주주 개념이면서 회사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일 같이 생각해야 되고 본인의 본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내가 주주이면서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형제 그룹도 있고 레그가 틀릴 수도 있지만 서로 응원해야 형제 그룹이 또 잘 되면 우리 그룹도 잘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게 되면 회사의 기본 가치는 상승. 그래서 절대로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같이 잘 됐을 경우에 메타에스 토큰의 가치가 발휘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게 메타 F라고 표현했죠. 메타 F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동적이지 않고 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타 F 말이다 보니까 동적이죠. 동적이면서도 이게 일반말하고 틀리죠. 메타 F 말은 영생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일반말은 생명이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경우가 있죠. 죽는 게 아니고 당연히 죽죠. 이 생명이 있다는 게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애완동물 시대에서 반려동물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표현했냐면, 그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애완동물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이제 생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려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반려동물로 오면서 직계 존속.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그전에는 애완동물 시대일 때는 보험을 상품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천만 시대가 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상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무형의 상품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면 우리가 같이 싸우면은 반려자, 부부도 반려자죠. 그리고 반려견, 반려동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NFT는 뭐? 반려마죠. 반려마가 있기 때문에 반려마를 우리가 애지중지 잘 키워야겠죠. 처음에 뭐 우리가 말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말이 왜 1등을 못해 출전시키는데 왜 꼴찌해서 하고 막 두들겨 팰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물 시대로 오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려동물한테 유모차도 사주죠. 유모차도 보니까 애들이 타는 유모차랑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좋은 거는 800만 원, 1,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유모차에 태워도 다니지. 또 아침에 세수시키고 머리핀을 꽂아서 예쁘게 단장해주지. 리본도 달아주지. 그리고 옷도 입히죠. 그죠? 여름에 입는 옷도 입고 겨울에 양말도 입히고
장갑도 끼워주고 이 옷도 입혀요.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메타F 경주마는 어떻게 되죠? 이게 반려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메타F. 이 돈을 벌어오는 메타F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아이템을 장착을 해야만이 되겠죠? 근데 장착도 안 하고 그냥 등하시하면 어떻게 반려 시대가 아니죠. 왜냐면 니는 니 혼자 놀고 나는 내 혼자 놀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기수도 장착해야 되고 기수 의상도 입혀야 되고 안장도 입혀야 돼. 이 모든 행위가 반려동물에서 해야 될 행위들을 메타 F 경주마에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성 시대가 오면서 AI 시대에 홀로그램, 고글 끼고 들어가서 이제는 NFT 우리 경주마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대화. 어제 경기하는데 힘들지 않았냐? 어디 발목에는 이상 없냐? 그러면 어떻게 발목에 이상 있으면 아이템 중에 보면 아대가 있죠. 아대를 또 착용해야 오늘 경기를 잘 뛸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는 감성, 마음을 전달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것도 같이 회사는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아픈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국인들의 그, 저, 갬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도박성, 그러니까 사행성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국 마사에 가면 과천에 있고 한국 의사에는 경북 청도에 이는 황소싸움이죠. 미사리 가게 되면 하나 미사리 가면 경정, 이배 가지고 요트 가지고 시합하는 게 그리고 경유는 광명에 이 사이클로 경기를 시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는 당연히 잘 아시고 이 다섯 군데는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이 언제든지 가서 주말이나 평일에 운영하는데 평일에 가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갬블 사이트다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이 시장이 거의 600조, 연 600조 정도 시장이고 로또 복권을 제외한 시장입니다. 한국의 연 예산이 거의 한 680조에서 700조 정도 되죠. 추경을 쓰게 되면 한 700조 정도 될 거예요. 이 시장이 한국의 연 총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다. 전 세계 에볼루션 시장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육경 시장을 육박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사행성에 가장 민감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인들은 그 만리장성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4km니까 만리면 그게 4,000km죠. 이 4,000km를 성을 구축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었습니다. 진시황 쪽에서 생각해냈던 게 만리장성을 지을 때 120개의 한자를 가지고 10개의 한자를 맞추게 되면 1등이 당첨되는 이 복권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약간 도박성은 아니지만 사행성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요 만리장성 복권은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만리장성 복권 검색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복권 사업이 진행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마사의 매력, 이 명마죠, 그죠?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우리가 배팅 금액을 빼고 1등을 하게 되면 8% 정도 나와요. 근데 8% 정도 나오면 한 코스에 예를 들어 100억이 배팅됐다고 가산하게 되면 이번 경기에서 내가 1등 하게 되면 100억 중에 8%니까 8억을 배당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배당 이걸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마주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말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등이 아니고 2등이 되면 1.5%를 가져가고 3등이 되면 0.5%를 가져가요. 우리는 1등, 2등, 3등밖에 안 주죠. 그리고 배팅은 어떻게 1등에서 12등까지 다 드리지만 한국 마사회 같은 경우도 운영 주체는 한국 마사회예요. 근데 한국 마사회는 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마주들이 다 갖고 있어요. 마주들이 어떻게 경기에 출전시키고 하는 것은 마주 역할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 마사이 같은 경우는 이번 회차에 100억이 배팅됐다 이렇게 하면 배팅 금액의 30%를 미리 뺍니다. 왜? 세금도 빼야 되고 그리고 회사 운영, 관리, 경비, 유지, 보수 비용들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뺍니다. 10%를 빼게 되면 1등, 2등, 3등까지 우리가 지급하니까 어떻게 1등이 되게 되면 10억 중에 10%니까 어떻게 100억 중에 10%면 10억 중에 1등이 8%를 가져가게 되면 8억을 가져가는 거죠. 한국 마사의 마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죠. 근데 마주 입장에서 출전을 시켜서 1등을 해서 그게 마주의 배당금을 그렇게 크게 받으면 마사의 마주 입장에서는 말에 대한 매력을 느끼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주도에 예를 들어 명마가 나왔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올 경매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 한국 마사에 계시는 마주분들이 다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갑니다. 다 가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고급말, 명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메타버스 안에서 NFT 경주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마켓플레이스 가서 좋은 말 나오면 사고 싶겠죠. 사고 싶은데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이제는 말이 어떻게 능력치와 실적치를 이제 다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말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합성 합체를 통해 가지고 말의 능력치를 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마사의 마주들이 좋은 말을 확보하고 싶은 그 경쟁도 우리가 메타버스 마켓플레이스나 그리고 이더 재단이 갖고 있는 오픈시 그리고 내 바이낸스 거래소의 NFT 마켓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일전에 보니까 페가수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가치가 833억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시간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수명을 다하더라. 메타버스 NFT는 죽지 않는 영생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경주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NFT가 는 대체 불능 토큰 시장이 오면서 대부분 정적이죠. 부동산이나 미술품, 예술품, 컨텐츠, 그림, 사진, 원숭이 사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거의 이제 어, 정적이면서 부동인데 우리 NFT 경주마는 출전하게 된 돈을 벌어오는 NFT 경주마니까 동적이죠. 자, 그리고 말이 출전 능력에 따라 가지고 능력치나 실적치가 높아지면 NFT 시장 마켓에 가게 되면 능력치에 따라 가치가 또 매겨지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출전해서 돈을 벌어오고 나중에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마켓에 내놓으면 마주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좋은 말을 고르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그 말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돈도 벌어오고 그리고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NFT 경주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능력치를 볼게요. 저희들 말 밑에 보게 되면, 퍼스트 스피드, 미들 스피드, 라스트 스피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스피드가 최고 합점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 이게 능력치가 우수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레전드리는 최대치가 999, 에픽은 799, 레어는 699, 커먼은 649. 물론 여기 보면 639, 629, 649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죠. 자, 경기는 혈통끼리만 경주를 한다. 자, 블록체인 시대가 오다 보니까 로블록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제페토, 네이버 같으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 거의 유저가 글로벌 유저까지 한 3억 명 정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 의원, 국회의원이 있죠. 로블록스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국의 로블록스 회사에다가 얼마를 투자했다고요?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주식으로 250억을 수익을 낸다. 자, 그러면 메타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의 이름을 어떻게 메타로 지었죠? 메타버스 이렇게 지으기는 좀 그래가지고 메타로 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상에서 NFT, B2E,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왕성하는 시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 시대의 가장 흐름에 맞는 거죠. 합성, 합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놨고 나중에 분해, 좋은 부분, 우리가 다리 부분이라든지 엉덩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또 분해해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명마가 탄생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NB의 성공 사례죠. 이게 왜냐면 코인은 토큰이 만들어져서 성공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에 관심도 많이 갖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는 BTC,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등등, 에이다, 뭐 솔라나 여러 가지 외에는 없죠, 그죠?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개인이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는 다 어떻게 지하 20층에서 지하 50층까지 다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BNB 역시 처음에는 이더 기반의 코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더가 갖고 있는 엔진 기술이 있다 그랬죠.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메인넷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술이 EVM 기술을 탑재했다. 이더넷 버추얼 머신 기술을 탑재해서 메인넷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89만 원 팩이었는데 예전 데이터고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더 기반으로 생산할 때는 이 토큰 가격이 원가가 있다 없다? 20원, 30원도 안 될 때였죠. 원가는 거의 없는데 20원, 3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메인넷 기반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됐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어떻게 되죠? 자기들 기반으로 메인넷 기반으로 토큰이 생산되니까 그 토큰들이 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어 하겠죠.
이더 기반이 갖고 있는 것. 이더는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바이낸스 기반의 메인넷에서는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BNB 기반으로 생산되는 토큰들을 상장하고 싶어 하게 되면 이더 기반보다도 바이낸스 기반의 토큰들을 우선적으로 상장을 해준대. 상장비를 뭘로 받았다? BNB 코인으로 받았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BNB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BNB가 성공 사례를 표현했지만 메타에스 토큰의 성공 사례는 이제 더 많이 표현 안 해도 괜찮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 2억개가 발행됐고 앞에 언급한 건 7%, 개발자 5%. 자, 2억개 중에 우리가 최소 단위가 2,000개예요. 2,000개가 돼야만이 배당을 받는데 지분율로 계산하니까 0.001%를 차지하더라. 근데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2,000개면 최소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0.001%의 지분만 가져도 평생 메타버스 상에서 플랫폼이 가동되는 그 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죠.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성공 요소는 마주, 주주, 점주, 산하 조직인데 마주는 매일 아침 9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출전을 시켜야 돼요. 출전을 시켜야만이 능력치와 실적치가 올라가니까 출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면 1등을 하게 되면 출전에 대한 배당 수익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주만 어떻게 실력치와 능력치에 따라 가지고 나오니까 이 수익도 가져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마주 입장에서는 눈만 뜨면 아침 9시 이후에는 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주주 있습니다. 주주는 메타에스 토큰을 확보한 주주분들이죠. 이게 뭐냐면 시큐리티 토큰 오프링 해가지고 증권형 토큰을 의미하는 게 STO예요. 증권형은 주식이죠. 주주 배당, 주식형, 배당 수익이죠. 배당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은 월 초에 USDT로 들어온다 했죠. 테더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받다가 회사가 계속 수익이 많이 나면 마이너스로 음, 토큰 수량 확보된 수량 근거로 해서 많이 받지만 지금 메타에스 토큰이 지금 10만 8천 원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가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수익만 계산해도 2천 개를 계산해 봅시다. 2천 개면 어떻게 되죠? 10만 원이면 2천 개면 어떻게 돈이 20, 2억입니까? 2억? 2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이 코인 가격이, 코인 가격이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또 기대치를 갖고 있다. 지금 2,200원에 구입하지만 이게 10만 원 되게 되면 몇 배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확보하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이 9만 원인데 지는 그저께 데이터고 지금 10만 8천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점주도 있죠. 점주는 현금을 주는데 어떻게 필리핀의 스포츠 게임의 가맹주에 참여하는 거죠. 120만 원부터 참여할 수도 있고 250% 순환입니다.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매월 15일 날 현금 지불하는데 우리가 수익이 날 때까지는 어떻게 5% 정도를 드리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20% 그러니까 2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드린다 20%를 드린다 해보시면 예를 들어 1200만 원 넣게 되면 얼마 250%니까 30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5% 매달 5%를 계산하게 되면 60만 원을 가져간다. 여러분 1200만 원 넣어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돈 얼마 나와요? 6천원 나와요? 만 원 나와요? 1200만 원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애치를 해나가게 되면 한 달에 나오는 이자 수익이 어떻게 만 원 좀 되겠죠. 이자 수익이. 근데 어떻게 저희들은 12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3천만 원까지 받으면서 5%인 경우를 계산하니까 6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만에 또 1억 2천원 하게 되면 3억까지 받는데 매월 600만 원을 매월 15일에 받는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메타 아트 법인이 있어요. 명화, 진품 확인이 다 된 명화인데 현재 저희들이 1,006점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우리 회장님이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다산 신도시의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진품 확인서를 담보를 드리니까 나중에 이게 정리가 덜 될 때까지 혹시나 이 명화가 NFT 시장에서 판매가 되면 회사 대 담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대 50으로 나누겠다는 게 회사 전략이에요. 그러면 마주의 역할, 주주의 역할, 점주의 역할 다 나와 있죠?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게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뭐죠? 로켓이네, 로켓. 여기 보니까 to the moon. to the moon은 뭐죠? 메타에스 토큰, 이게 로켓이 무슨 호냐면 메타에스 호죠, 메타에스 호.
이 가다 보면 달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별도 지나야 되고 별을 지나서 달나라까지 간다. 그러면 무슨 그림이죠? 이게 불장 그림이죠. 이게 계속 상승되는 그림을 이 로켓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지면 누구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여러분 두둑해질 때는 어떻게 식당에 가서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을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두리번거리는 게 뭐예요? 식당의 가격표를 먼저 보셨죠? 근데 메타 S 토큰을 확보하고 계시면 이제는 메뉴판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이게 한 개가 10만 원 넘어가고 한 개가 20만 원 넘어가면 좀 양을 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한 개 가지고도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 시간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는 거하고, 시대적으로는 통신 시장에 왔을 때, 통신 대리점과 스마트폰 시장에 왔을 때 카카오톡이 성공했고,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다 성공한 거죠. 배달의 민족은 돈 300만 원 가지고 장난삼아 시작했는데, 이게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4조 2천억의 지분을 넘기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게 플랫폼이다. 자, 그리고 G5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시장이 개입 커지죠? 메타, 경주마, 게임 플랫폼 시장이 왕성해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G5 시장이 오고 G6 시장이 오겠죠? 사물 인터넷, 머신 투 머신. 겨울에 추우면 난방을 먼저 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30분이 남아있으면 미리 어떻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난방을 높일 수 있고, 여름이 덥다 이러면 어떻게 에어컨을 미리 30분 전에 틀어놓으면 집에 들어가면 시원해지겠죠? 이게 다 사물 인터넷 시장이고,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데이터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빨라야만이 자율주행이 보편화된다. 왜냐하면 가고 있는데 이게 길이 정상길인지 바다인지 산인지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고, UAM은 도시형 그 항공, 모빌리티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택시. 이게 이 시장도 앞으로는 데이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도 커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G5 시대죠. 우리 경주마 게임 플랫폼 시장이, NFT 시장이 왕성하는 시기다. 자,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웹 시장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어플 해가 다운 많이 받으시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받았죠. 이제는 뭘 한다? 이제는 뎁 시대, 디앱 시대죠. 이제는 블록체인의 뎁을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웹 1.0, 2.0, 요거는 받는 거, 바꾸는 거, 웹 3.0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콜 공유 경제. 이제는 어떻게 참여자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으면 참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웹 3.0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3.0 시대의 블록체인 기반의 경주마 게임 플랫폼 시장이 가장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캐시를, 그러니까 현금과 동전, 지폐를 쓰는 시대, 카드 시대, 페이 시대. CBDC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했는데, 이 크립토 카드 시대도 넘어왔죠. 이제는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이 116년이 지나왔지만, 카드로 탑재돼서 현물 시장,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라오스의 JDB 은행을 통해 가지고 USDT를 탑재하게 되면, 편의점, 식당, 어떻게? 아무튼 시장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도록 설계해놨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기업이 메타 F 그룹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이 엑시 인피니트 통해 가지고 착안했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시가총액이 50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시장에서 한 1000조 정도 시장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체 엔진 기반인데 이 게임 시장의 엔진이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회사의 엔진들을 기반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사용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 자체 엔진을 개발해야겠다 해서 자체 엔진을 메타페스티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엔진을 갖고 있는 게임이니까 이게 앞으로는 누군가가 우리 게임에 대한 엔진을 쓰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엔진 대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엔진 기술이죠. 내연차는 엔진 기술이 굉장히 우수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70년 초에 포니를 생산할 때는 엔진이 한국 엔진이 아니었고 독일 엔진을 가져와서 썼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자체 엔진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제네시스, 소나타, 그랜저 같은 세계의 명차를 생산하면서 세계 3대 명차 시장에 진입한 게 현대 기아 자동차라 보시면 돼요.
자, 저희들도 이제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누군가가 엔진 기술을 대여 임대에 쓰겠죠. 쓰게 되면 그냥 줍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개발 렌탈 비용을 받겠죠. 게임 엔진 대여 비용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펀딩. 여러분 돈통 있죠? 돈통.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한 1, 2분 만에 끝낼게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메인 서버. 저희들은 AWS 아마존 웹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은 구글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는데 월 유지 보수 비용, 그러니까 사용료를 1억 원씩 내고 있어요. 왜 1억 원을 내고 있을까요? 하는 게 팩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돈통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 웹 서버다. 근데 허접한 데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 돈통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총액이 지금 20조가 넘어가는데 아무데 허접한 데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아마존 웹서버에 맡겼다. 근데 아마존은 처음부터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미국에서도 인터넷 책방 서점을 운영했죠. 아마존이 처음에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바깥에 보니까 월마트 같은 데 차를 타고 가서 쇼핑하고 일주일치를 사오는 그런 월마트 시장에 대응해서 인터넷 시장이 도래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만들어야겠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아마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 매년 1, 2회 정도를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데이. 이때는 어떻게 어, 한 90% 정도를 할인해줘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 저 중국의 알리바바도 이렇게 할인해주는 행사를 합니다. 독신자 데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평소에는 접속률이 떨어지지만 이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어, 90% 정도를 할인해주면 1,00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개념이니까 많은 유저들이 접속을 하겠죠. 접속을 하는데 데이터 용량, 그러니까 서버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바틀렉이 생겨서 병목 현상에서 다운돼 버리면 그날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요 타임에 데이터 서버 용량을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늘리면서 어떻게 데이터에 폭주하는 부분을 다 커버하면서 하루 매출이 30조, 40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행사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많은 데이터 용량들을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면 자체 전산실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했지만 요즘 어떻게? 다 빌려다 쓰는 개념이다. 이게 뭐 클라우딩 컴퓨팅 메인 서버 시장이다. 근데 아마존에서는 이 시장에 데이터 용량이 많으니까 내 걸 좀 가져가서 쓰세요. 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더라. 월 1억씩 받더라. 이중으로 받죠. 그죠? 행사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하면서 돈 벌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빌려줘서 돈 벌고 근데 빌려주는데 보안 시스템, 이 중앙화죠. 중앙화의 보안 시스템이 허접하면 아마존에서 이 일을 할까요? 안 돼, 딴 데 가서 일을 할까요? 네이버도 이게 있어요. 네이버에도 이게 클라우딩 컴퓨팅 서버 시장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2중, 3중, 4중 보안을 완벽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AWS 서버를 쓴다.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에 우리 회원들의 돈통을 맡겨야 되니 어떻게 안전한 서버 시스템을 갖춘 아마존에다가 맡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아마존에 맡겨놨으니까 여러분 돈통은 이제 누가 해커들이 해킹해 갈 일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베타S는 수익 모델을 다 보셨죠. 그죠? 아이템 판매 수익, 거래소 수수료 수익, 거래소 선물 옵션 수익, 거래소 신규 코인 상장피 수익, 메타 CC, 그리고 메타 MCC에서 나온 크립토 카드 결제 수익, 판권 수익이죠. 판권에 대한 수익, 그리고 메타에서 코인이 상승되는 소득도 같이 가져간다. 이게 시장이 마약 시장보다 100배가 강력한 시장이 이게 우리 사업이다. 그리고 무조건 토큰을 확보해야 되고 가맹주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시대가 되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데 이게 블록체인 시대가 아니면 각국별로 서버를 별도로 둬야 돼요. 두게 되면 국가적인 제도라든지 법적인 장벽이라든지 화폐 장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버를 각 나라마다 다 둬야 되는데 블록체인 시대가 되니까 코인으로 통일되니까 어떻게 결제 수단이 통일되니까 이 움직이는 NFT P2E 게임 플랫폼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데이터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장은 또 다음 시장에 또 보여드린 거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